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호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자동차 생활로 여러분과 만납니다. 지난주 시간당 지난주에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동차가 침수되고 여러 피해를 입으신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침수 차량에 대한 대처법, 구별법 알아보고요. 그 외 다양한 자동차 정비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오늘 모두 상담해 드립니다. 친절한 교회 오빠 같은 분이죠.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학과 문학훈 교수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문학훈입니다. 네. 뭐 세계 매체에서 제가 얼굴이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TV에도 나오고 네. 유튜브에도 나오고 라디오 방송에도 그렇습니다. 나오고. 그렇습니다. 대단히 영광입니다. 네. 영광이라뇨. 그럼요. 저희가 영광이죠. 교수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말이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카메라 보고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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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텐션을 좀 네. 낮췄어요. 왜냐면 침수가 된 차량도 있고 그렇죠. 또 비도 많이 온다고 그래서 네네. 그래서 좀 텐션을 좀 낮춰서 가기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제 노래도 한 곡 좀 뽑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은 좀 자중하는 분위기입니다. 네네. 원래 준비를 했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네. 이제 뭐 침수도 있고 비도 많이 온다고 그래서 네네. 오늘 좀 진중하게 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네.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보통 이제 MC가 그런 걸 이렇게 조율하는데 네. 출연자분이 직접 그거를 조율하는 그런가요? 건 처음입니다. 이제 거의 MC 모드로 그렇습니까? 네, 방송을 이렇게 방송이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네.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서 호우 대비 특별 방송으로 진행하다가 네, 교수님께 네, 네. 전화를 드렸는데 네. 뭐 원고 준비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네. 아주 친절하게 그때 네, 상담을 네, 네, 해주셔가지고 많은 청자분들이 도움이 되셨어요. 아유, 그랬다면 좀 감사드리고요. 네네. 제가 포구 전문입니다. 포구 전문 자동차 전문가. 그렇죠. 네, 비 왔을 때 네.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보험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네. 뭐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난주에 오산 평택 쪽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많이 왔습니다. 다행스럽게 네. 오산 천은 넘지는 않았고 네. 거의 넘을까 말까 네. 이런 정도로 이제 하다가 비가 멈추는 바람에 싹 이제 물이 빠져서 네. 다행스럽게 좀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올림픽대로 상황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가장자리 차로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하는 1차로나 끝차로 4차로 네. 이쪽에 이제 물이 많이 고인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도로 구배가 네. 이 중앙선 쪽으로 구배가 돼 있는 곳이 있고 바깥쪽으로 구배가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구배라는 게 이제 약간 기울기. 기울기. 물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바깥쪽으로 배수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배수가 있어서 네. 주행할 때 뭐 저속 운전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바깥쪽으로 가지 마시고 약간 좀 안쪽으로 어떻게 잘못하면 차선을 또 타고 운전을 하실 수는 있을 수도 네, 있어요. 네.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비가 배수가 안 되면 차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면 핸들을 놓친다든지 위험할 수 있기 큰일 때문에 나죠. 예. 저속 운전하는 게 물론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네네. 주행할 때는 약간 좀 그 차선 쪽으로 이렇게 좀 붙어서 운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고임이 나타나는 곳들 지금 제보 들어오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방면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1차로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고요. 올림픽대로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양방면 모두 도로에 물이 고여 있으니까요.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도로 곳곳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비탈진 도로, 지하차도 이런 곳들 침수가 예상되는 곳들 이동하실 때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계천 산책로 서울 지역에 내리는 비로 오늘 오전 10시 50분경부터 청계천 산책로 청계 시점에서 고산자교 구간 보행자 통행이 확대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이번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차량이 약 3,000대를 돌파했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이 침수 차량의 기준은 어떻게 저희가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일반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물에 완전히 잠긴 것을 이제 침수로 이렇게 그게 침수가 된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네. 사실은 바퀴 자체가 거의 덮일 정도 본넷 정도 와 있는 차량들은 우리가 침수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도 오게 되면 실제 운전석에 타 보면은 그 밑에 앞쪽에 전부 컴퓨터들이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네. 핸들 밑에까지 물이 차 있다 그러면 거의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젖어 있어서 네네. 고장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 위에는 전부 천장이기 때문에 네. 뭐 자동차의 어떤 침수 기준은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게 침수가 될 때 말이죠.
보통 그 차창 그 유리 네. 창문이 유리창이 다 올라가 있잖아요. 네네네. 보통은. 그렇죠. 이게 뭐 좀 물이 어느 정도 선까지 차면은 자동으로 좀 내려가거나 그런 건 없는 거죠 아직까지. 뭐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물이 찰 때는 사실 뭐 그거를 내리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빨리 탈출해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네. 탈출을 하시든지 아니면 먼저 번에 보면 썬루프를 열고 밖으로 탈출하신 분은 대단한 용기죠. 아우. 그래서 썬루프로 이제 탈출을 하거나 그러시는 게 더 낫지. 네. 뭐 방법을 뭐 차를 보호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인명 피해를 막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빨리 탈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침수된 차량들은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뭐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는데 네. 이제 자기 차량 손해 담보 특약을 들으셨거나 음. 아니면 손해배상 특약에 가입되신 경우는 이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할증 없이.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차량 가액이 이제 넘는다든지 네. 이런 그 차액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타고 다녔느냐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면 네네. 그걸 다 보험사에서 보상해 줄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예를 들면 차량 가액이 1,000만 원인데 네네네. 그 이상의 수리비가 뭐 나오면 1,200이 나왔다 그러면 네. 1,000만 원까지만 보상을 해주고 200만 그렇죠. 원은 이제 본인 자부담으로 네. 지불을 하셔야 되는 그런 네. 문제점은 있죠. 그 정도 되면은 어떤 폐차까지도 사실은 그거는 이제 판단을 잘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완벽하게 침수가 된 차량을 수리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부품들을 모두 교환을 하면 뭐 상관이 없겠으나 네. 사실 쓸 수 있고 세탁할 수 있는 것들은 최소화 시켜야 되니까 수리비를. 네. 그래서 뭐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청소해서 쓰시기도 합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이걸 계속 수리해서 타실 것인지 아니면 폐차시켜서 뭐 새 차를 구입하실 건지는 좀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3616번님이 정답 1번 뭐죠? 뭐 문제도 안 냈는데. 아니, 지금 퀴즈도 안 나갔는데. 그러게요. 네네. 자동차 점검 휴가 때 한다고 미루지 말고 평상시 정기 점검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네. 차도 오랫동안 탈 수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네네.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네네. 근데 이제 뭐 1년에 한 번 점검해 주신다든지 이런 벌써 이미 아파요, 차가. 이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치과에 그렇죠. 가면은 그렇죠. 아유 선생님 이게 이제서야 오셨어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이거 임플란트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사전에 치료하게 되면 네. 수시로 치료를 하시게 되면 괜찮은데 나중에는 그냥 이를 뽑아서 임플란트를 꽂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생기는 것이 그렇죠. 자동차도 똑같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그 서울 쪽만 비가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의왕 안양 쪽에 우리 9484번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여기는 비가 내리지 않고 매미가 울어댑니다. 매미가 이제 그 마지막 구애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교수님? 저도 시골 사람이라 잘 알죠. 네네. 매미들의 그 울음소리 네. 여기에 너무 우리가 좀 매미도 어떻게 보면 좀 측은하고 불쌍하기도 한데 네. 구애라는 거. 네. 네. 자, 아까 그 자차나 이런 게 이제 담보 특이하게 들었을 때는 그 침수가 됐을 때 피해 보상 받을 수 있는데 네, 보상받지 네, 네. 못하는 경우도 꽤 되죠. 그렇죠. 이제 네. 이게 탈출한다고 물론 탈출이 먼저냐 자동차가 먼저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급박한 상황에서는 문을 열어놓고 탈출을 해야 되겠죠. 네. 뭐 자기 차량 손해 같은 경우 특이하게 들으신 경우에는 처리가 되는데 네. 이런 경우는 이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주차 선 안에 네. 주차를 해놓고 뭐 썬루프를 열어놨다든지 또는 창문을 열어놔서 안에가 침수가 됐다든지 이런 경우,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실수를 과실. 인해서 그 침수가 되는 것들은 네. 이제 수리비를 이제 보상받지 보상을 못하는 받을 수가 거죠. 없고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문을 다 닫아놨는데도 불구하고 침수가 됐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수리비를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네. 침수 차량을 이제 폐차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떤 차량을 구입할 때 네네. 이럴 때 어떤 그 증빙이 되면은 그 취득세를 감면을 해주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수리가 보험사에 이제 그 폐차를 하게 되면 네. 자동차 그 전부 손해 증명서를 띌 수가 있어요. 손해 증명서. 네, 그래서 그거 증명서를 띄시고 네. 그러시게 되면 자동차 이제 취득세를 좀 감면 혜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네. 이제 2년 이내에 이제 새 차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취득세만 하더라도 꽤 비용이 좀 크기 때문에 그렇죠. 뭐 많이 세이브가 되실 수 있으니까 2년 이내에 꼭
새 차 구입할 때는 네. 이런 거 증명을 해서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차량 구입 때문에 요즘에 중고 판매 사이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여름 무렵이었는데 저희는 절대 침수 차량을 올리지 않습니다. 네. 라는 그 공지사 캐치프레이즈가 있었나 네, 보죠. 그렇게 네. 뜨죠. 왜냐하면 이제 침수 차량이 혹시 많지 않을까? 이렇게 소비자들은 생각하죠.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침수 차량을 수리해서 그냥 이용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물에 빠진 차량은 절대 이용할 수 없는 거 폐차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수리가 완벽하게 됐느냐 하는 것은 실제 그 차를 구매하시는 분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들 이제 그 차의 상태를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그런 분들이 와서 이거는 침수차다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고, 네. 요거는 이제 이 보험개발원에 가시면 보험 처리로 침수와 관련해서 보험 처리가 된 것들은 네네.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되죠. 그래서 그걸로 확인하시면 되고,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뭐 자부담으로 자기가 부담해서 침수차를 수리했을 경우는 어디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일반 차를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건 침수차다 아니다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이 이제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이건 침수가 된 겁니다. 아닙니다. 이걸 쉽게 알아볼 수 있나요? 사실 겉에서 보면 세척을 싹 해놔가지고 전혀 모르죠.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시트벨트를 한번 쓱 그거는 사실 바꿔버리면 모를 수 있는데 네. 시트벨트를 교환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빼보면 네. 그 안에 로빙이라고 이렇게 시트벨트를 감는 게 있어요. 거기에 흙탕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시트벨트를 한번 끝까지 시트벨트. 네, 이렇게 빼보시거나 뭐 또는 이 밑바닥 부분이라든지 이런 또 트렁크에 보면 옛날에 스페어 타이어가 지금은 없습니다만 네. 그 안쪽에도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흙탕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침수차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장마철 전기차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궁금증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전기차 운전자입니다. 이번에 쏟아지는 폭우에 침수 차량들을 뉴스로 접하다 보니 걱정되는 게 있어서요. 전기차의 경우 폭우가 내리면 고전압 배터리로 운영하기 때문에 감전과 같은 사고가 생길 것 같은데 전기차가 침수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이게 일반 운전자분들이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네. 이 전기라는 것이 이제 비에 접촉이 되면 네. 감전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통상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네. 우리 왜 수소 전기 자동차 그러면 수소 폭탄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그러니까 일반 운전자분들이 그렇죠. 정확하게 좀 정보를 좀 알고 계셔야 될 오늘 필요성이 말이죠. 있어요. 예. 교수님께서 그런 위험성들을 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감전이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전기와 관련된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한 300볼트에서 400볼트 전원이 있고요. 전기가 네.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400볼트 또는 800볼트가 있어요. 굉장히 네. 큰 전압이긴 하나 그걸 방수가 기본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면 물로 아무리 갖다 부어도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그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방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뿌려도 들어가지 않는 거죠. 물이 배터리 안으로. 네,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행할 때 이 도로에서 튀는 그 물들이 배터리 안으로 들어가면 쇼트라든지 이런 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수가 기본이니까 불이 났을 때 못 끄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고전압 배선 같은 경우는 별도의 배선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전기차 운전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앞에 프렁크 이렇게 들어보시면 네. 그 오렌지색으로 돼 있는 배선들이 좀 뭐 고전압 배선들이고 네. 거기에는 전부 실링이나 이런 걸로다가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감전의 염려는 없다. 이렇게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수소 아까 수소 폭탄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수소 전기 자동차. 네. 운전하신 분들은 또 그런 생각도 하십니까? 그렇죠. 아니 뭐 일반 사람들도 수소 이거 뭐
맨 들은 거는 수소폭탄밖에 안 들었으니까 네. 야 이거 수소폭탄 타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네. 그 수소가 대기 중으로 딱 나오면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걸 모아져 있을 때 수소폭탄인 거지 네. 이렇게 이제 새거나 그러면 공기 중으로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수소폭탄처럼 이렇게 네. 폭발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 네. 제 차가 이제 전기차시잖아요. 네, 전기차인데 저도 이제 가끔 충전할 때 바닥에 뭐 물이 있잖아요. 걱정스러우시죠. 그러면 이거 괜찮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일반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근데 이제 이 충전기가 저도 이제 그거를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시설 기준에 네. 캐노피가 아니 캐노피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물이 안 떨어지게 충전할 때 사람이라도 안 맞아야 되는데 네. 그 캐노피가 왜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이 들닥치게 되면 거기 그 디스플레이 창이나 그다음에 카드 리더기라든지 다 이런데 물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캐노피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거기다 충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차에다 충전할 때 이것도 사실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한 비가 오는 외부의 충전기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맨손보다는 장갑에 이렇게 그 고무 같은 거 달려 있는 장갑들이 빨간 있어요. 장갑? 뭐 빨간 장갑 좀 목장갑. 어느 방송사는 제가 그거 얘기했더니 고무 장갑이라고 이렇게 고무장갑이요? 그걸 표시해 놨던데 빨간 페인트 칠해져 있는 네. 뭐 그런 걸로 하시면 뭐 그렇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고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자동으로 차단이 돼요 전기가. 그래서 그렇죠. 그런 감전의 염려는 없다. 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을 안 하셔. 그렇죠. 띵동 땡동 땡. 갑자기요? 띵동 땡. 갑자기? 네.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사실은 반짝 퀴즈 드리려고 네. 지난 봄부터 그렇게 소쩍새는 울어댄 거예요. 그랬나요? 네. 11시 25분. 보통 11시 25분쯤에 네. 저희가 이 벨소리를 우리 오유진 PD가 네. 그렇게 알람을 맞춰놨어요. 맞춰놓으셨군요. 네. 그래서 뭐 그 어떤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어도 저 OPD는 막 바로 소리를 그냥. 울리고.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알람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저희 TBS만의 어떤 PD 그 알람과 이런 그 방송 시스템을 연계시켜놨습니다. 중간에 얘기도 끊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PD가 본인이 이걸 안 하고 PD님이 싶어도 대단한 권력을 갖고 계시네요. 네, AI를 이용해서 수동으로 트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AI를 이용하긴 하는데 트는 건 수동이에요. 수동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반짝 퀴즈. 자, 오늘 그러면은 문학권 교수님께서 직접 네.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가 올 때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면 감전이 된다. 감전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비가 올 때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면 감전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야. 요거 어렵네요. 어렵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순식물성 샴푸와 린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렌징 폼, 신화 코스메틱에서 얼굴 전체에 바르는 로디니아 달팽이 미우신 아이크림, 차슈로 냉면을 덮다 냉면의 명가 청송심에서 차슈 냉면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께서 뭐 이게 너무 쉬운 문제라 네. 힌트를 또 안 드리면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한번 힌트를 짧게 주시겠습니까? 네. 충전하다가 돌아가신 분은 일단 없습니다. 네. 아우 센데요. 센가요? 네, 너무 센데요. 그래요? 네네. 아유.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그 하시죠. 정도만 해도. 네. 근데 자, 이게 선물이 너무 좋은 선물들만 주시네요. 뭐 필요하신 거 있어요? 아니 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을 좀 드리는데 좋은 선물을 드리네요. 그렇죠. 네, 좋으시겠어요, 네. 청취자분들. 뭐 지금 오산대 근무하시니까 네네네. 그쪽에 뭐 선물 저희에게 뭐 협찬하실 거 있으면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저도 한번 네. 입학권 같은 거 없나요? 입학권. 뭐 그런 거는 안 되고 네, 한번 저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자, 여러분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간단한 의견도 좋습니다. 아니면 뭐 교수님께 드리는 뭐 애정의 문자 이런 것도 그런 건 더욱 감사드리죠. 감사하죠. 네. 네. 많이 보내주세요. 자, 노래 한 곡 준비했는데 이글스
이글스 좋아하세요? 어우, 좋죠. 좋습니다. 이글스 노래 뭐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다 좋아합니다. 네. 오늘 그냥 뭐 첫 번째 노래에도 자바자이브 커피 관련된 거였는데 이거는 또 이글스의 새드 카페를 준비했습니다. 아, 오늘 카페로 나가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따뜻한 커피 생각하시고. 네. 문 교수님 혹시 얼주가 아니세요? 맞습니다. 오. 얼죽합니다. 좀 따뜻한 걸 못 먹어요. 아니 진짜 못 먹어요. 표면상으로는 좀 열이 많아 보이시는데. 네, 맞아요. 저는 겨울에도 네. 발 밑에 선풍기가 돌아가져요. 아, 혹시 뭐 선풍기 안 돌아가면 발에 땀이 많으세요? 아니요, 몸 전체가 일단 화산입니다. 화산. 아파사. 네. 거의 몸 전체가 후지산. 네, 후지산.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퀴즈 반짝 퀴즈 내드렸는데 교수님 아까 반짝 퀴즈 문자가 너무 재밌네요. 네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아, 이거 엄청 어렵네요. X. 어. 야, 이거 틀리고 싶다. 아, 그럼 재밌게 틀리고 싶다는데요? 네네네. 참고로 저희 TBS 지금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의 그 문자 그 퀴즈 정답 혹시 틀리신 분들은 3번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다른 방송사들은 수정이 안 되잖아요. 아, 그래요? 저희는 3번까지. 아유. 3번까지 수정이 가능하고 3번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맞히셨다. 네. 그러면 그분께 포인트 점수를 더 드립니다. 아, 그래요? 당첨 확률이 쑥쑥 올라갑니다. 아. 네, 쑥쑥. 네. 이분은 드물게 또 지금 오답을 보내셨는데 참 친절한 오답을 보내셨어요. 정답! 장갑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시면서 6407번님.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계단 난간에 전기가 누전돼서 감전된 적이 있는데 오. 지금도 전기가 무섭습니다. 무섭죠. 하시면서 네. 무섭죠, 오답을 전기는. 보내주셨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수정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수정 네.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자, 저희가 오늘 문학근 교수님과 여러 가지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4477번님이 야외 충전소에서 지금 충전을 하고 계신데요. 네네네. 비가 엄청 오는데 차 안에 있는데 차에서 내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문자를 쭉 계세요. 충전할 때까지 계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 나오시면은 바로 비 맞으실 텐데. 그렇습니다. 네, 그냥 계시면 되죠. 네네. 2853번님이 방송을 들어보니 전기차의 감전 위험 요인들을 제조사들이 잘 대비한 것 같네요. 그런데 전자파도 몸에는 안 좋잖아요. 전자파에 대한 대비도 이 전기차들마다 잘 돼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고전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제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배선을 설계하거나 고전압 배선들을 설계할 때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해서 그렇죠. 설계를 하기 때문에 네네.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청취자분은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교수님. 네. 헤드폰을 좀 써주시고요. 자, 어떤 증상으로 전화를 주셨는지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금 멀리 여보세요 하는데 그거 좀 다시 한번 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이제 예. 들립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인천의 이대훈입니다. 인천의 이대훈입니다. 이대훈 선생님. 자, 우리 네. 문학훈 교수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대훈님 반갑습니다. 예. 저도 학교 다닐 때 인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네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런 것도 연결이 되네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예. 자, 우리 이 선생님은 혹시 어떤 증상으로 오늘 전화를 주셨을까요? 아니, 현대 그랜저인데요. 네. 차량에 보면은 그 계기판에 여러 가지 정보가 다 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차에 무슨 수도 밸브 같은 게가 떠요. 네네. 네, 그래서 자동차 카탈로그를 보니까 이게 무슨 배관이나 가스가 새고 있다, 뭐 그런 즉시 정비 공장에 가라 그런 게 뜨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안내책에. 네. 그런데 가보면 관련 거기 가보면 상당히 많이 뭘 고쳐야 된다고 막 이렇게 겁을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래요. 그래서 네. 그냥 아는 카센터에 가니까 카센터에서는 이거 그냥 컴퓨터 접속해가지고 지워버리면 돼요. 그리고 지워버리더라고요. 네.
계기판에 지금 경고등이 너무 많죠. 사실은 운전하시는 네.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색상을 보고 구분을 하시는 게 좋아요. 빨간색은 완전히 경고입니다. 경고. 색상이 빨간 경우는. 홍색 계통이요. 홍색. 노릇스름한 거. 네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노란색이 나올 거고 하나는 녹색 이렇게 이제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간에 그런 색이 나오는 거는 이제 정비업소에 가서 빨리 수리를 하십시오라는 그런 멘트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기가스 개통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땐 산소 센서라고 배기가스가 잘 소화가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건데 출력에는 전혀 이상 없으시죠? 네네. 주행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배기가스가 그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는 이 유해 배출가스가 조금 많이 배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산소 센서를 교환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마 출력이 지장이 없고 한번 지우고 나면 다시 나올 때까지 일정 시간이 아마 걸릴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산소 센서나 이런 쪽에 한번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예. 네네. 근데 그거 보니까 저기 연료 주입구 네. 연료 주입구를 열어가지고서 이렇게 손으로 누르면 이렇게 개방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서 뭐 거기에 있는 가스를 좀 배출하면 괜찮아질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증발가스 누설 감지라는 기능인데 우리가 이제 운전자분들이 연료를 넣고 있다가 이 캡을 떠도독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야 되는데 그냥 안 돌리고 있을 경우는 증발가스가 밖으로 새면서 자동차에서 증발가스가 새니까 경고해주는 그런 기능도 그 등에서 또 해주기도 합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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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이 선생님. 네, 예. 네, 좀 걱정을 많이 하셨던 모양인데, 예. 네,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여러 가지 경고나 이런 메시지가 많이 뜨는데 이게 네. 자꾸 뜨니까 네. 이게 고치려는 대로 고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는 건지 염려도 스럽고 그렇죠. 요즘 가다가 뭐 급발진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래서 네. 이게 네. 또 그런 급발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건 아닌가. 네,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한번 염려가 됐어요. 네, 산소 센서 불량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게 이제 운전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고등이 들어오면은 불안하죠. 아주 신경 쓰이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보통 요즘은 이제 그와 관련한 어떤 그 센서가 작동하는 거니까 네네네. 또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네네. 네. 자,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분 또 전화해 모십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네, 경기도 부천에 사는 정유석입니다. 부천의 정유석 선생님. 네. 네. 우리 정 선생님은 어떤 우리 문학경 교수님. 네, 인사 안녕하세요.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증상이신가요? 정상 때문에 전화드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평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제가 브레이크 디스크가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교체를 네. 했습니다. 네. 근데 스마트 크루즈 기능을 하게 되면은, 앞차와의 거리 유지 때문에 브레이크를 좀 자주 밟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능 때 브레이크를 직접 작동을 시켜서 속도를 줄이는 것인지 아니면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속도를 줄이는 것인지 네네. 궁금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네. 해주셨는데요. 좋은 질문이네요. 네, 아주 왜냐하면 일반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가 쓰긴 쓰는데 이게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잡아서 쓰는 건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네네. 많이 있는데 아주 질문 잘해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차량의 속도가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브레이크 밟으면 차속이 감속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를 잡아서 차를 감속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간거리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는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브레이크 패드가 닳는 것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다를 수는 있어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장마철에 시야가 좋지 못하고 할 때는 참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기능인데 네. 또 반면에 또 이렇게 사람 운전할 때는
엑셀만 발만 띄워도 속도가 그렇죠. 줄 수 있는데 브레이크가 그렇죠.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저도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라든지 디스크가 빨리 소모가 네네네.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빨리 뜨지는 않고.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네. 해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정 선생님. 네. 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스마트 크루즈가 사실 요즘 그 정체 구간에서 상당히 효자 역할을 하는 거죠. 본부장님도 잘 쓰시죠? 저도 오늘 아침에 썼어요. 그러니까 저도 엄청 잘 쓰고 월요일 있어요. 아침은 피곤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알아서 혼자 잘하니까. 그렇죠. 갔다 썼다 갔다 썼다. 네네네. 네, 아주 저도 잘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 이제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디스크 영향을 봤죠. 받죠. 그걸 잡아서 차를 감속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자, 잘 해결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또 다른 사연인데 이분은 문자 오토 스탑 기능이 이 정차한 다음에 작동하지 않고 정차하는 과정에서 작동해서 급브레이크를 밟는 효과가 계속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토 스탑 기능? 네, 네. 이걸 보통 저 ISG라고 그랬는데 네. 뭐 아이드 스탑 앤 고라고 하는 기능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브레이크가 섰다가 아니 오토홀드 기능이신 것 같은데 네네. 오토홀드네 이거는요. 네. 오토홀드. 오토 홀드군요. 네, 오토 스탑. ISG가 아니 ISG는 이제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하는 거고 네. 이건 오토홀드 기능을 좀 켜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거의 오토홀드 같은 경우는 차가 정차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브레이크가 잡혀서 네. 브레이크 페달을 띄더라도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건데 지금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질문하신 말에 의하면 차가 거의 정차할 쯤 해서 브레이크가 잡힌다는 건데 네. 그런 거는 저는 잘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차가 완전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 거의 서 있을 쯤 됐을 때 아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오토 스탑 기능 이게 이제 오토홀드. 아까 오토 홀드라고 말씀하셨죠. 네. 네. 쓰는 게 좋습니까? 안 쓰는 게 좋습니까? 저는 사실 안 써요. 아.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차가 서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브레이크 페달을 놓을 수는 있으나 네. 갑자기 앞에 차가 또 급하게 또 가게 될 경우는 악셀 페달이 발을 놓고 있다가 네네. 잘못하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 페달을 또 확 그럴 그럴 수 있기 있다. 때문에 네. 뭐 저는 약간 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혼란을 줄 수 있다. 네. 자, 또 다른 사연인데 3년 된 그 S 택시를 운행 중인데 윈도우 브러시가 작동이 잘 되다가 한 10분 정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합니다. 시동을 꺼도 작동하는데 이 고장이 이럴 수 당연히 있나? 고장이죠. 고장이죠. 요거는 이제 이 컴퓨터에 의해서 네. 간헐적 그 시간 조정을 해주는 이 컴퓨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컴퓨터 내에서 불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와이퍼 모터 내에 네. 그 극판이 판이 있는 전기를 전달하는 판이 있는데 그 판이 만약에 연결이 돼 있다. 잘못돼 있다. 그럼 전기가 계속 공급이 되면서 와이퍼가 계속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와이퍼 모터 아니면 그 BCM이라고 하는 컴퓨터 네. 여기를 좀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이건 지금 현재 고장은 맞아요. 네, 고장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더 위험한 거는 이게 와이퍼가 네. 뭐 고속도로 주행 중인데 갑자기 작동이 안 된다. 그건 큰일 이건 나죠. 큰일 나잖아요. 비 오는데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네. 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경우도 모터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뭐 모터일 수도 있고 컴퓨터일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간헐 와이퍼를 쓰지 마시고 네. 그냥 하이나 로우에다가 넣어보세요. 하이로우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하거나 우리가 네네. 보통 천천히 하거나 네, 우리가 이슬비 정도 왔을 때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네. 적게 오는 거에 따라서 와이퍼 속도가 조정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빠르게 저속으로 고속으로 하는 기능으로 확 내려서 네.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을 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비가 이제 많이 내리는 구간에서 와이퍼가 혹시 고장이 있으면 큰일 나죠. 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와이퍼도 좀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7009번님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19년식
카니발 가솔린 차량인데 연비가 시내에서 4에서 5km 정도 나오는데 연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 이제 연비가 네. 4, 5km 정도 나오면 조금 좀 덜 나오긴 하네요. 덜 나오는데 보통 이 연료가 정상적으로 공급이 돼서 연소실에서 좀 정상적으로 연소가 되려면 네. 스파크 플러그, 점막 코일 이 고전압이 정상적으로 전달이 돼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공기가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에어 필터라든지 또는 엔진 오일이 언제 갈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엔진 오일의 그 교환 여부, 그다음에 공기 에어 필터의 어떤 막힘 여부, 그다음에 점막 플러그가 교환을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점막 플러그의 어떤 마모 상태 네. 이거에 따라서 연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네. 조금은 좀 나아질 것 같아요. 네. 이 소위 말해서 말이죠. 요즘에 그 발 신공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엑셀레이터를 이 밟는 상태. 네. 이거를 뭐 갑자기 급가속, 급제동 이런 거 당연히 연비가 안 좋아지고요. 당연히 안 좋죠. 시내에서도 천천히 그럼요. 슬슬 그럼요. 이렇게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네. 에너지 소비가 제일 많을 때가 뭐냐면 출발할 때예요. 그때 에너지 소비가 제일 많은 것처럼 자동차도 섰다 갈 때가 사실 연료 소비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증속을 시키면 뭐 그런 연비들은 많이 좀 세이브가 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네. 와이퍼 말씀을 드렸더니 네. 2853번님이 제 차는 아니고 제 동료 차인데요. 시동을 끄면 와이퍼가 지멋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냥 가면 배터리가 방전될까 봐 배터리를 분리하고 집에 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래요? 이렇게. 아까하고 뭐 동일한 말씀인데요. 네네네. 그 와이파 모터 내부에 불량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BCM이라고 하는 컴퓨터에서 이게 간헐 와이파나 뭐 이런 걸 동작을 시켜줘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점검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배터리를 분리하고 집에 힘들죠. 힘들죠. 네. 네. 그죠? 네. 빨리 정비업소에 가시기 바랍니다. 8646번님이 승합차 영업용 차량입니다. 현재 30만 킬로미터 운행 중입니다. 앞으로 50만에서 100만 킬로미터까지 운행하고 싶은데 고장 안 나고 오래 탈 수 있는 관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와, 이번 박수. 많이 타셨네요. 30만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타신 건데. 많이 타셨죠. 100만 킬로미터까지. 뭐 충분히 저는 뭐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뭐 이거는 이제 승합차잖아요. 네. 영업용이고 저도 개인용으로 26만까지 탔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타기 위해서는 수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시면 네. 수시로 이제 건강 체크도 하시는 것처럼 자동차도 수시로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네네. 그러시면 뭐 100만 킬로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일 잘 교환해 주시고 또 본넷을 자주 열어보셔야 돼요. 네. 그래야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 잘해준 차들은 오랫동안 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까 치과 얘기도 그렇습니다. 했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건강 검진을 하는 이유가 그렇죠. 어디 아픈 데는 없나 미리 이제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8279번님이 저는 택시 운전하는 71세입니다. 버스 운전 30년, 택시 운전 10년째입니다. 교수님 방송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 차가 6년 된 소나타고 주행거리는 47만 2,674km. 주행 중 변속될 때 툭툭 칠 때가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이게 변속기 같은 건 자동 변속기는 이제 오일의 압력으로 네. 유압으로 변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유압으로. 네, 그래서 일단은 오일을 한번 좀 갈아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래서 변속기 오일을 한번 변속기 오일. 갈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변속기 오일은 잘 갈지 않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네. 지금 47만 킬로 타셨다는데 6년 됐다고 그랬는데 뭐 변속기 오일을 언제 갈으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툭툭 치는 경우들이 유압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네. 약간 일정한 시간을 두고 딱 전달이 되면 클러치 쪽에 그 높은 유압이 퉁 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일을 이제 교환을 해주시면 네. 그런 찌꺼기들이 없어지면 이런 현상은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 71세이신데 버스 30년, 택시 10년. 10년. 예. 아우 40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고 이렇게 관리를 좀 잘하셨네요. 47만 킬로미터인데 많이 타셨네요. 좀 대단하십니다. 네. 네. 5804번님 이거 문자는 뒤가 끊겼어요, PD님. 일부러 지금 뭐 우리 궁금해하라고 이렇게 적어준 건가요? 교수님, 네. 차 고장으로 도로에 서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보험사 긴급 출동이나 점점점. 네. 저는 서본 적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연료가 다 떨어져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죠. 네네. 근데 사실 되게 위험해요. 위험하죠. 여기 차들이 막 지나가고 하니까 야, 이 상태에서 서도 되나. 근데 연료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산이 있었어요. 그 차는 비상라이트 켜놓고 네. 비상경고등 켜놓고 산 위에 그거 올 때까지 연료 보충할 때까지 네. 올라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산에 당연히 올라갔는데 더 위험한 상황이 뭐 비교로 네, 그러진 않겠죠. 네. 자,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퀴즈 정답. 자, 오늘 퀴즈는 비가 올 때 전기 자동차를 충전하면 감전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교수님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네,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당첨되신 분들 개별 연락드리고요. 홈페이지에 당첨자 명단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503번님이 오늘 선물 받으시는데 정답 X! 감전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일이 있네요. 대학교 때 학교에서 가까운 외가에 묵었을 텐데요. 좁은 화장실에서 샤워하다가 누전된 세탁기에 감전이 돼서 터미네이터 첫 장면처럼 굳은 상태로 쓰러진 적이 있어요. 이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철수 씨 예전에 그 공연할 때 이 기타. 네.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또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도 문학훈 교수님과 여러 가지 정보 또 침수됐을 때 네. 전기차 이런 건 이래야 된다. 네. 다양한 또 정보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이 다 갔네요. 벌써?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교수님의 노래를 꼭 듣는 시간 알겠습니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튜디오 안에 모기가 한 마리 있나 봐요. 계속 물어가지고 네, 제가 중간중간 좀 그러시군요. 어쩔 수 없었다는 제 거. 피가 더럽다는 게 증명이 됐네요. 예. 자,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문학훈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요 모발 탈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내일 오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